아들이 손주를 안 보여줍니다. 아니, 여러분,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나 들어보세요. 아들 동네 슈퍼에서 친구 좀 만나 며느리 험담 좀 했기로서니 아들이 인연을 끊자네요. 사건은 이랬어요. 아들 집 근처 마트에서 친구랑 장을 보는데 며느리 걔가 집에서 밥도 안 하고 맨날 배달만 시켜 먹어서 속상해서 한마디 했죠. 내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혈관 질환 오면 어쩌냐고 엄마로서 걱정 좀 했어요.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서운함이 친구 얼굴 보니까 한꺼번에 터져 나오더라고요. 근데 세상에 내 뒤에 며느리 동생이 장을 보러 왔다가 제 목소리를 녹음기로 싹 다 녹음한 거 있죠? 그걸 언니한테 고자질해서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들은 눈이 뒤집혀서 찾아와. 엄마,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저 이제 엄마 안 봅니다. 오늘부터 손주 볼 생각도 하지 마세요. 아들놈이랑 신랑이 하는데 자고 있던 남편까지 기어나와서 불을 지릅니다. 당신은 입이 화근이야. 사돈까지 다 알게 망신을 당해. 당분간 복지관도 나가지 말고 집 구석에 처박혀 있어. 남편은 내 편은커녕 입이 화근이라며 복지관 출입금지령까지 내렸네요. 사돈 처녀가 남의 말 녹음한 건 안 나쁘고 내 아들 걱정해서 한마디 한 내가 나쁜 건가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밉상 며느리. 작년에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신혼여행 선물이라며 내민 게 정관장 홍삼 세트더군요. 제가 홍삼 안 맞는 체질인 것도 모르고 정말 센스가 없었습니다. 집들이 날에도 직접 음식은 하나도 안 하고 전부 주문 음식이었습니다. 시아버지 좋아한다며 회하고 해물찜, 아들이 좋아한다며 족발.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한우 갈비찜은 없더군요. 한우찜은 왜 없니? 다음에 사드릴게요. 핑계를 대더군요. 그리고 며느리는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해요. 어머니 어머니 하면서 전화를 하는데 무슨 추억 공유라도 있어야 이야깃거리가 있죠. 할 말도 없는데 진짜 곤욕스러워요. 무슨 말만 하면 그건 아니에요, 어머니. 라며 저를 꼰대 취급하며 제 말을 바로잡습니다. 가끔은 일부러 저 약 올리나 싶을 정도입니다. 이상하게 제가 싫어하는 것만 골라 하는 느낌이에요. 이 며느리 왜 이렇게 보기 싫을까요? 며느리에게 지기 싫어요. 저는 50대 초반 여성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골프를 치는 걸 좋아해서 아들이 결혼한 뒤로는 며느리까지 함께 라운딩을 다니게 됐습니다. 문제는 어느 순간부터 며느리 옷차림이 자꾸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젊고 날씬하고 탱탱한 몸에 뭘 입어도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때부터 며느리를 의식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제 치마 길이는 점점 더 짧아지고 며느리에게 지기 싫어 괜히 더 꾸미게 됩니다. 며느리는 어머님 정말 스타일 좋으세요 하고 웃으며 말하는데 그 말이 칭찬인지 비웃음인지 제 마음이 먼저 꼬여버리더라고요. 저도 왕년에는 미인이라는 말을 달고 살았고 아들도 우리 엄마 예쁘다는 말을 자랑처럼 하던 아이였거든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부터 아들이 변한 것 같았습니다. 제 시선이 머무르던 자리에 이제는 며느리가 서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 나이에 며느리를 질투하는 제 모습이 스스로도 낯설고 부끄러워요. 저 왜 이러는 걸까요? 결혼하더니 머슴이 된 아들. 아, 여러분,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제가 화딱지가 안 나겠습니까? 금이야 오기야 키워서 아들 장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 우리 아들이 주말마다 사돈 댁에 불려다닌다는 겁니다. 가구 옮겨야 한다고 불려가고 사돈이랑 목욕탕도 같이 가고 강아지 미용까지 데리고 가준답니다. 결혼시키고 나서 아들 얼굴 보기가 더 힘들더군요. 꾹꾹 참다가 전화를 했더니 아들이 엄마, 회사 출근보다 처가집 가는 주말이 더 힘들어.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사부인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사부인 주중에 회사도 가야 하는데 우리 아들 주말에 그만 부려먹으라고요. 그랬더니 사부인이 하는 말이 더 가관이었습니다. 그럼 전세 자금이라도 해서 장가를 보내셨어야죠? 이렇게 전화한 거 아들도 알고 있나요? 나 원참. 전세 자금 해주면 남의 아들 종 부리듯 부려먹어도 되는 겁니까? 결혼하더니 우리 아들이 처가집 머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까? 반찬 싸주고 다 먹었는지 계속 확인하는 시모. 시댁에서 밥을 먹다 제가 좋아하는 반찬이 있어 맛있다고 한마디 했습니다. 어머니는 싸주겠다 하셨고 괜찮다고 사양했지만 그 반찬만 한가득 싸주셨어요. 남편은 안 먹는 반찬이라 저 혼자 억지로 먹다 상해서 일부는 버렸습니다. 며칠 뒤 시댁에서 밥을 먹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그 반찬 다 먹었어? 버렸어? 제가 다 먹었다고 했는데 남편에게 또 묻고 계속 해묻다 결국 좀 남겼을걸? 역시 그럴 줄 알았어. 그냥 남겨서 버린 거네. 나도 일하고 몸도 힘든데 며느리 좋아한다길래 고생해서 만들었는데 음식 귀한지 모르고. 양이 너무 많았다고 하는데도 계속 말씀하셔서 그냥 황급히 나왔고 집에 와서 남편이랑 겁나 싸웠어요. 그날 이후 저는 시댁에 잘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반찬을 주실 때마다 꼭 다 먹었는지 확인하십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음식은 마음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이라면 계속 참고 드시겠어요? 싸가지 없는 사위. 사위가 처음 인사 왔을 때는 정말 싹싹했어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쩜 그렇게 예쁘던지요. 어머님 말씀 맞습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비유도 잘 맞추고 눈치도 빠르더니 견하고 3년이 다 되어가니 이젠 제 말이 아예 들리지 않는 모양이에요. 뭐가 불만인지 뚱하게 앉아서 제가 무슨 말을 하면 이젠 휴대폰만 만지작거려요. 1월 초가 제 생일인데 제가 갖고 싶었던 명품 하나 사달라고 했어요. 생일이 1년에 딱 한 번이잖아요. 요즘은 사위들이 장모 생일 챙기는 게 기본 아니에요? 딴집 사위들은 알아서 다 사오던데 그 정도는 해줘야죠. 저도 사위 생일에 와이셔츠와 넥타이 해줬어요. 예전엔 제가 말만 하면 기쁜 마음으로 사주더니 작년부터는 자꾸 뜸을 들이고 딸은 옆에서 눈치를 주네요. 명품 가방 하나, 스카프 하나란 게 그렇게 큰 부담인가요? 결혼했으면 사위도 자식이잖아요. 그래서 더 너무 섭섭합니다. 거짓말 못하는데 시모가 김혜수 닮았대요. 남자친구 집에 처음 인사드려 갔습니다. 근데 예비 시어머니가 첫 만남부터 범상치 않았어요. 제가 인사를 드려도 시어머니는 듣는 둥 마는 둥 했고 거울 앞에서 본인 얼굴에 취해 나 젊었을 때 김혜수 판박이었어. 명동 나가면 사람들이 사인해달라고 난리였어. 어디 가요? 제 눈엔 아무리 봐도 나문희 선생님인데요. 식사 끝나갈 무렵 시어머니가 안방에서 사진첩을 들고 나오시더니 제 얼굴 앞에 들이대며 봐라 이때 내가 김혜수랑 똑같지? 저는 진짜 거짓말을 못해서 웃기만 하고 있었는데 왜 말이 없어. 진짜 닮았잖아. 대답을 계속 강요하시더라고요. 그러다 제 입에서 본심이 튀어나왔습니다. 안 닮았는데요. 안 닮았는데요. 뭐라고? 두고 있던 남친이 엄마, 이제 그만 좀 해. 거울 좀 봐. 그냥 나문이라고. 남친의 무자비한 팩트 폭격의 시어머니는 이놈이 그걸 눈이라고 달고 다니냐? 네가 젊었을 때 엄마 실물을 보면 그런 말 못할 거다. 저에겐 별로 관심이 없고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시어머니. 거짓말을 잘 못하는 성격인데 맞장구를 쳐드리면 그게 시작이 될까봐 겁이 납니다. 이런 시댁 괜찮을까요? 아직은 웃고 있지만 마음 한켠이 조용히 불안해집니다. 시어머니 앞에서 아들 쥐잡듯이 잡으면 결혼 3년차 며느리입니다. 시혼 때부터 시어머니는 제가 콜라 한 캔 마신 것도 아까워하시고 티슈를 한 장만 써도 왜 그렇게 많이 쓰냐고 닥달하세요. 솔직히 말하면 저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입니다. 그냥 대놓고 싫어하세요. 그런데 웃긴 건 시어머니는 항상 아들 편이라는 거예요. 아들은 예뻐 죽습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도 가시방석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 저한테 뭐라고 달달볶으면 남편을 시어머니 보는 앞에서 쥐 잡듯이 잡아볼까? 어머니가 오냐오냐 키워서 기가 없어진 거예요. 밥도 푹푹 먹고 설거지를 좀 해봐. 보세요. 어머니 아들이 제일 문제예요. 이렇게요. 평소엔 저 남편한테 정말 잘합니다. 남편도 그건 알아요. 그래서 더 고민됩니다. 저도 참을 만큼 참았거든요. 시어머니가 그럴수록 저도 똑같이 아들 쥐잡듯이 잡아보면 어떨까요? 이게 정신 차리게 만드는 방법일까요? 아니면 불에 기름 붓는 걸까요? 지금 와서 남편 유학비를 갚으라는 시댁. 결혼 5년차 부부입니다. 아이 없고 양가 도움 없이 결혼했어요. 남편은 대학 전 7년을 미국 유학을 다녀왔습니다. 본인은 원하지 않았지만 부모님 뜻으로 떠난 유학이었고 적응도 못한 채 힘든 시간이었다고 해요. 한국에 돌아온 뒤 부모님이 원하는 길도 아닌 남편이 하고 싶은 삶을 살았고 저를 만났을 땐 카페 알바생이었습니다. 불안정했지만 거짓 없고 욕심보다 성실함이 먼저인 사람이었어요. 그 모습이 믿음직스러워 1년 만에 결혼을 결정했습니다. 결혼 후 남편이 새로운 일을 시작했고 제가 옆에서 하나부터 10까지 도왔어요. 3년 만에 일이 잘 풀려 전업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시댁이 달라졌어요. 은근히 흘리는 돈 요구 이야기. 그러다 결국 들은 말, 너 미국에 있을 때 해준 거 이제 다 돌려줘라. 목돈이 힘들면 매달 생활비로 300씩 갚아. 너 유학 보내느라 우리 로우는 포기했다. 이제 와서 유학비를 청구하는 게 맞나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은근 돌려가기 대마왕 며느리. 며느리가 들어온 지 결혼 5년 차. 며느리는 TV에 나오는 못된 시어머니를 보면 꼭 저를 힐끔 보며 말합니다. 세상에 저런 시어머니가 다 있네. 맞벌이면 집안일도 당연히 같이 하는 거 아닌가요? 안 그래요? 그 말은 떠보기고 경고고 확인입니다. 또 이런 말도 합니다. 어머니, 아가씨는 시댁에 용돈 잘 드리죠? 이번 설에는 우리 애들 아가씨한테 세뱃돈 좀 받으려나? 우리는 맨날 주기만 하네. 그것도 웃으면서 말하는데 왜 이렇게 기분이 더럽죠? 이번 명절에 하루 일찍 와서 음식 같이 하자고 했더니
작년에 친정어머니 돌아가시고 친정아버지 혼자 계셔서 안 돼요. 그럼 그 많은 명절 음식을 제가 다 하라는 말입니까? 남편이 돕는다지만 주방엔 들어와 본 적도 없어요. 며느리는 늘 예의 바른 척하지만 돌려 말하면서 자기 할 말은 다 합니다. 그래서 더 견디기 어렵습니다. 은근 돌려까기 대마왕 며느리.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반찬을 몰래 차에 실어두는 시어머니, 시부모님이 시골에서 취미로 농사를 지으세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택배가 옵니다. 말씀도 없이요. 그것도 한가득. 가끔은 벌레도 같이 옵니다. 저희는 2인 가구예요. 아무리 열심히 먹어도 다 못 먹고 결국거립니다. 시댁에 다녀오면 반찬도 왕창 주시는데 시온 때는 어려워서 그냥 다 받아왔어요. 그런데 양이 너무 많아 버리게 된다고 솔직히 말씀드렸더니 그럼 그건 버리고 신선한 거 다시 가져가래요. 조금만 가져가겠다고 양까지 정해놨는데 화장실 다녀온 사이 반찬을 몰래 차에 왕창 씌워놓으셨어요. 집에 와서 발견했는데 그때부터 솔직히 짜증났습니다. 남들은 호강에 겨워서 저런 소리 한다고 말하겠죠? 하지만 요즘 삼시세끼 집에서 해먹는 집이 얼마나 될까요? 저희 부부는 맞벌이라 바쁠 땐 배달 음식으로 끼니를 때웁니다. 그런데 먹지도 못할 반찬이 계속 몰래 한가득 쌓여 오는 상황이 정말 스트레스입니다. 기분 나쁘지 않게 거절하는 방법 있을까요? 이건 정성일까요? 집착일까요? 마지못해 삽니다. 결혼한 지 13년 된 며느리를 둔 시어머니입니다.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고 혼자 아들, 딸 둘을 키웠습니다. 아들은 찐 K 장남이고 아들이 결혼하며 같이 살자고 했고 외롭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같이 살다 보니 며느리와 저는 자꾸 부딪힙니다. 제가 좋아하는 새알심 넣은 팥죽. 한 제품은 너무 달고 특유의 냄새가 나서 며느리에게 해달라고 합니다. 한 달에 2번 먹는 팥죽도 눈치가 보여요. 저는 외로움을 잘 타는데 작년 여름휴가는 저를 빼놓고 갔습니다. 사정 얘기는 들었지만 섭섭해 한마디 했어요. 저는 말투가 직설적이고 목소리도 큰 편입니다. 그럴 의도는 아니었는데 며느리는 늘 상처를 받는 것 같습니다. 며느리가 수술받고 퇴원하고 한 달이 지났을 때 제가 그래도 김장을 해야 한다고 우기고 나서부터 완전히 틀어졌어요. 며느리를 미워하는 건 아닙니다. 며느리와 잘 지내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바꿔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진심 어린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질문 폭격기 시아버지. 결혼 3년차 며느리입니다. 시부는 집안일이든 회사 일이든 대화를 시작하면 질문 폭격이 시작됩니다. 이번에 제가 피자 가게를 시작했을 땐 회사 이름은 뭐야? 대표는 몇 살이야? 직원은 몇 명이야? 매출은 얼마 나와? 그러시더니 다음날 프랜차이즈 대표 이력부터 시장 조사까지 아버님이 다 찾아보셨어요. 처음엔 관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무슨 말만 꺼내면 질문 폭격기에 관심이 아니라 간섭처럼 느껴졌습니다. 휴가철엔 같이 가고 싶다는 말 대신 언제 쉬니? 며칠 쉬니 어디로 가? 저희랑 같이 가실래요? 할 때까지 질문이 멈추질 않으세요. 심지어 아이 소식이 없어 고민하고 있는데 아기 없어도 괜찮다면서. 그런데 지자체 아기 지원금 얘기는 왜 하실까요? 알고 보면 아버님의 질문은 걱정해서 시작된 거겠죠. 하지만 걱정도 지나치면 부담이 됩니다. 관심과 간섭의 차이 그 경계가 참 어렵습니다. 아버님의 질문 멈출 수 있을까요? 김장하러 오라니까 며느리가 당당하게 싫다네요. 우리 집은 해마다 김장을 집안 행사처럼 해왔어요. 식구들 모여서 도와주고 끝나면 같이 밥 먹는 연중 큰일이죠. 올해는 며느리도 들어왔으니 아들에게 주말에 김장하러 오라고 했어요. 근데 다음날 아들이 말을 못하더라고요. 눈치 보니 며느리 때문인 것 같아서 제가 직접 며느리에게 전화했습니다. 집안 행사니까 꼭 와야 한다. 그랬더니 며느리가 너무 당당하게 그러더군요. 어머니, 결혼했으면 이미 원가정에서 분리돼 새 가정을 꾸리고 사는데 당연하다는 듯이 오라 하시는 건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김장하는데 혹시 시간 되면 와서 도와줄 수 있겠니? 이렇게 부탁을 하셔야죠. 생신 챙기고 명절 가고 제사 챙기고 안부 인사드리는 건 도리지만 김장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들이 못 간다고 하면 됐지. 왜 또 저한테 직접 전화하셨는지도 이해가 안 되네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했습니다. 평생 가족이면 당연히 함께하던 김장이었는데 제가 너무한 건가요? 아니면 요즘 며느리들이 너무 달라진 건가요? 기센 며느리? 아들이 결혼하기 전까지 우리 집은 별 문제 없이 잘 돌아갔습니다. 김장, 제사, 생신상, 어버이날, 결혼기념일. 힘들어도 제가 알아서 다 해왔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들어오고 나서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제가 다음 주가 우리 결혼기념일이야. 그러자 며느리는 두 분이서 맛있는 거 드시고 오세요. 저희는 일정이 있어서요. 이번 김장은 몇 포기 정도 할까? 어머니 알아서 하세요. 어차피 저는 안 가고 안 먹어요. 시아버지 생신날엔 주말에 와서 같이 준비하면 어떻겠니?
저도 주말엔 쉬어야죠. 저희 아빠 생신도 직접 안 가고 용돈만 드려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더군요. 솔직히 저 없었을 때도 김장이나 제사나 생신상 어머님이 다 알아서 하신 거 아니에요. 며느리 생겼다고 그 짐을 다 저한테 넘기진 마세요. 저는 제 가정에 충실할 거고 어머님 가정까지 신경 쓸 여유는 없어요. 그 말을 듣고 나니 제가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겠더군요. 이게 요즘 말하는 기센 며느리라는 걸까요? 아니면 제가 시대를 못 따라가는 걸까요? 솔직히 속에서 화병 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며느라, 너 얼마 버니? 저는 결혼한 지 이제 1년 조금 넘었고 남편은 직장 다니고 저는 조그만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요즘 동네마다 카페가 넘쳐서 하루하루가 스트레스예요. 근데 더 힘든 건 시어머니예요. 저한테 매번 이번 달은 얼마 벌었니? 오늘은 몇 시에 문 닫았어? 재료비 빼면 얼마 남아? 이런 걸 계속 물어보세요. 남편한테 총각 때도 그랬냐고 물어보니 그랬대요. 근데 며느리는 저한테는 훨씬 더 자세하게 물어보는 느낌이에요. 시아버지께서는 그만 좀 물어보라고 눈치까지 주는데 시어머니는 아니, 말해주는데 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 제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순임이 많았다 말하면, 그럼 오늘 용돈 좀 챙겨주는 거야? 순임이 없었다 말하면 그럴 때일수록 돈을 써야 들어온다. 은근히 뭔가 바라는 말투예요. 돈을 많이 벌어도 스트레스, 적게 벌어도 스트레스. 저는 점점 말 한마디 하는 것도 겁나요. 이럴 거면 결혼 왜 했나? 진짜 미칠 것 같아요. 다들 시어머니가 이렇게까지 물어보시나요? 며느리 생일 까먹은 게 죄입니까? 지난달 제 생일 해외 사는 며느리에게 카톡 한 줄 없더군요. 몇 달 전 며느리 생일 때 제가 깜빡하긴 했지만 며느리와 저 결혼하고 몇 년이 지나도 자주 못 만나서인지 아직은 좀 서먹하고 불편합니다. 그런데 그거 좀 서운하다고 시어머니 생일을 씹다니. 너무 괘씸해서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떻게 며느리가 이럴 수 있니? 내가 생일 연락 한 번 안 한 게 그렇게 큰 죄야? 엄마, 솔직히 엄마가 호주 올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했어? 호텔비에 용돈에 쇼핑까지 한 번 오면 1,000만 원은 그냥 깨져. 우리 장모님은 해외 사는 사위 생일이라고 용돈까지 챙겨주시는데 엄마는 매년 여기 와서 대접받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 안부 전화 한 통 없다가 뭐 사달라고 할 때만 연락하잖아. 나도 이젠 엄마가 불편해. 며느리는 남이잖아. 아들 입에서 며느리는 남이라는 소리까지 들어야 하나요? 고작 카톡 한 통 안 한 게 이렇게 서운할 일인지 제가 정말 잘못한 건가요? 부모님과 매년 해외여행 가능하신 분. 결혼을 6개월 앞둔 예비 신부예요. 얼마 전 예비 시부모님이 저한테 결혼하면 매년 해외여행 한 번씩 꼭 같이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옆에서 너도 친구나 엄마랑 여행 자주 가잖아. 그거 어려운 일 아니지 않냐 이러는데 아니요, 저한텐 너무 어렵거든요. 결혼 얘기하면서 금전적인 도움 받은 것도 거의 없는데 시댁이랑 매년 해외여행이라니 누가 그 일정을 다 짜고 숙소 예약하고 항공권 비교하고 해야 할까요? 더 황당한 건 패키지 여행은 싫다시네요. 자유여행으로 여유롭게 다니고 싶대요. 그 여유가 전부 제 노동인 거죠. 차라리 제사 준비가 낫겠다 싶었어요. 이게 무슨 여행입니까, 봉사지. 남자친구는 그게 그렇게 예민한 일이냐는데 저는 그 말 한마디에 진짜 숨이 턱 막혔어요. 결혼 전부터 이러면 앞으로는 도대체 어디까지 요구하실까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부탁 어떻게 하시겠어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남친과 함께 볼 거예요. 사실상 남남인 오빠의 조카에게 돌반지까지 해야 하나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3살 차이 오빠가 있지만 어릴 때부터 오빠하고 친하지 않았고 지금도 거의 남남입니다. 20살 이후 혼자 살며 부모님과만 따로 잘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오빠가 결혼한 뒤부터 새언니에게 어버이날 식사나 부모님 생신 선물상의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늘 저 신경 쓰지 마시고 각자 알아서 하자고 말했습니다. 작년 말 추석 때 조카를 처음 봤는데 인사만 하고 방에 있었더니 섭섭하다는 장문의 카톡이 왔습니다. 조카 선물도 없고 아이를 한번 안아주지도 않았다며 상식이 없다고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오빠 가족과 가까이 지낼 생각이 없다고요. 그러자 부모님께 울면서 전화가 왔고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됐습니다. 어제는 조카 돌잔치에 안 올 거냐? 돌반지는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인간이라면 와야 하지 않냐고요. 제가 너무 냉정한 걸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순조 외모 지적까지 무개념 시어머니 맞나요? 저는 결혼한 지 2년 정도 되었고 아기도 있어요. 근데 요즘 정말 숨이 턱 막힐 정도로 힘들어요. 시어머니가 집 근처 온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더니 이제 문 앞에서 전화하고 비번 눌러서 그냥 들어오세요. 오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손주 외모 지적이에요. 애 앞머리가 너무 없어. 대머리 같구나. 입술은 또 왜 이러니? 뒤통수가 납작해서 애가 참 볼품이 없네. 키도 올 때마다 안 크고 제자리야. 그러니 옷이 크지. 돌잔치도 제일 작은 룸에서 해라.
매번 볼 때마다 반복돼요. 듣기 싫다 말하면 어른들이 하는 소리라며 저를 예민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남편조차 엄마 편만 들어요. 자기 엄마가 없는 돈에 3천냐 도와줬다며 그 정도 말은 들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그냥 한 귀로 흘리래요. 시어머니는 참견도 심해요. 자기 아들 생일이라고 소고기 넣고 미역국 끓여오라 하고 이유식도 도깨비 방망이로 해먹이라며 지적하고 부업한다고 하니 살림이나 똑바로 하래요. 출산 2주째에 제가 너무 힘들어서 남편에게 좀 도와달라 했더니 자기 아들 시키지 말라며 화를 냈어요. 시어머니는 우리 아빠 칠순잔치에 와서 나는 한 점 먹었는데 고기가 없다. 고기는 왜 이리 비싼 걸 한 거야? 계속 투덜대고 33주차 임산부 일대 이바지 음식 갖고 시댁에 갔더니 집이 초라하다며 저를 밖에 세워두기까지 했어요. 이런 일을 겪고 나면 남편과도 싸우고 이혼 얘기까지 나와요. 여러분의 경험과 조언이 제게는 너무나 절실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도대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우와 시어머니 간병비 문제. 이거 나만 황당한 건가요? 신우에게 간병비 얘기 듣는 순간 머리가 띵했습니다.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얼마 전 시어머니가 뇌경색으로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놀란 것도 잠시 신우가 단톡방에 글을 올렸습니다. 엄마 간병인은 무조건 제일 비싼 걸로 24시간 돌리고 병실은 1인실로 그러더니 결정타. 간병비는 매주 현금으로 금요일마다 보낼 것. 아니, 통보만 주르륵 하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우리 집은 남편은 월급쟁이, 저는 알바하는데 출산 후 대출 이자 갚느라 현금 한 푼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신우 눈에는 우리가 제일 여유 있어 보이나 봐요. 사실 과거에도 아들 돌잔치 날 갑자기 자기 생일 파티를 열고 축의금만 쓸어갔던 신우. 이번엔 못 참았습니다. 남편과 상의 끝에 딱 잘라 말했죠. 간병비 각자 해요. 신우가 펄쩍 뛰었지만 더는 휘둘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런 신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신랑이 될 남자의 늦둥이 초딩 동생 한마디에 파혼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양가가 처음으로 만나는 날이었어요. 분위기는 처음엔 정말 좋았어요. 신랑이 될 남자의 가족은 늦둥이 초등학생 남동생까지 데리고 왔는데 시사 중에 아이가 반찬을 잘 못 집어하길래 예비 신부가 자연스럽게 앞접시에 반찬을 덜어줬어요. 그런데 그 순간 남동생이 갑자기 큰 소리로 말했어요. 합격! 남자 쪽 부모님은 아유 우리 집에 완전 합격했네 하며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여자 쪽 부모님 표정은 바로 굳어버렸어요. 누가 누구를 평가한다는 건지 며느리를 누가 합격 불합격으로 나눈다는 건지 모욕처럼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분위기는 바로 얼어붙었고 남동생은 그 뒤로 밥도 안 먹고 시무룩하게 앉아 있었어요. 시사 끝나고 집에 가서도 계속 속상해서 울먹였다고 합니다. 결국 상견례는 파행으로 끝났고 여자 측에서는 모욕감을 느꼈다며 파혼을 바로 통보했어요. 하지만 남자 측에서는 파혼은 받아들겠지만 이게 그렇게 예민할 일인지 모르겠다며 오히려 여자 쪽이 너무 민감한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고 합니다. 과연 이 상황 누가 잘못한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견을 남겨주세요. 아들 집에 매일 가면 안 되나요? 아들이 결혼하고 근처에 살아요. 얼마 전 손주가 태어났는데 너무 예뻐서 그 며칠 좀 애기 보랐어요. 하루에 10분도 안 있었고 김치도 주고 보리도 볼 겸 간 건데 근데 며느리 표정이 좀 제가 들어가자마자 급히 청소를 시작하더라고요. 손주 안아보려니까 아기 금방 자서 깨면 힘들어요. 하길래 그냥 웃으며 나왔어요. 손주 보러 왔다가 서운한 말만 들었네요. 그날 이후로 뭔가 멀어진 느낌이었어요. 그러다 아들이 전화해서 그러더라고요. 엄마 자주 오지 말라고. 그 말이 너무 서운하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싶었죠. 시어머니의 사랑은 왜 오해만 받을까요? 그런데 또 손주가 눈앞에 아른거려 발길이 아들 집으로 향해요. 솔직히 제가 가서 손주 봐주면 며느리도 쉬고 더 편한 거 아닌가요? 그렇게 시댁이 불편하면 차라리 멀리 집을 얻지. 가까이 살면서 자주 오지 말라니요. 솔직히 괘씸합니다. 제가 이상한 건지 댓글로 솔직하게 말해줘요. 지긋지긋한 시어머니 전화를 받아야 하나요? 저는 결혼 2년차 직장인 며느리예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지금 제 삶을 가장 크게 갉아먹고 있는 존재가 제 시어머니입니다. 시어머니는 일주일에 최소 30번은 전화를 하세요. 시간 가리지 않고요. 아침 6시에도 걸고 점심시간 바로 직전에도 걸고 저녁에 퇴근하고 겨우 누워있을 때도 새벽에도 전화가 울려요. 그리고 대부분의 전화 내용이 별 내용은 없어요. 오늘 반찬 뭐 해먹었냐? 남편은 밥 잘 먹냐? 왜 통화 길게 안 하냐? 요즘 목소리가 왜 툭툭 끊기냐? 이런 사소한 잔소리들이 끝도 없이 이어져요. 시어머니는 제가 직장인이라는 걸 너무 잘 아세요. 업무 중 전화 받기 어려운 것도 바쁘다는 것도 알면서도 그냥 걸어요. 배려가 없다는 말로도 부족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 저는 아예 시어머니 전화를 안 받아요.
그러면 시어머니는 바로 카톡을 보내요. 너 무슨 일 있니? 왜 이리 예의가 없니? 며느리가 어른 전화도 안 받는 것이 말이 되니? 마치 제가 무슨 큰 잘못이라도 저지른 사람처럼 몰아붙이세요. 남편에게 말했더니 남편은 늘 똑같은 말만 해요. 엄마가 너랑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그러시는 거야. 그냥 네가 받아들여. 남편은 그냥 자기 편한 대로만 생각해 아무 생각이 없고 저한테 불편을 넘기는 것뿐이에요. 왜 며느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 받아줘야 되고 왜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전화 안 받으면 예의 없다 하고 왜 며느리만 늘 부족한 사람 취급을 받아야 하죠. 저만 이런 걸까요? 저만 버거운 걸까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억집 해준 시댁. 며느리가 밝고 예에 바르다 해서 내심 기대했습니다. 집값 4억, 예식장 비용, 하와이 신혼여행까지 아낌없이 지원했죠. 그런데 신혼여행 다녀온 날 연락 한 통 없었습니다. 제가 먼저 전화하니 아들이 여독 푸느라 피곤했다고 하더군요. 그 옆에서 들린 며느리 목소리. 누구야? 아버지야. 그냥 끊어. 진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시어머니 생일에도 아들 혼자 왔습니다. 가는 길에 싸워서 수진이가 그냥 집에 가버렸어요. 명절에도 점심만 먹고 2시간 뒤 기차 타고 휙 떠났죠. 최근엔 같은 단지에 사는 안사돈 만나러 간다길래 우리 집도 잠깐 들러라 했더니 아들이 퉁명스럽게 말하더군요. 아, 일정 빡세서 안 돼요. 우리도 피곤해요. 아, 정말 왜 그러셔? 제가 모든 걸 다 해줬는데 돌아온 건 무시와 차가운 뿐입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너무 괘씸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 넘는 며느리. 며느리와 함께 산 지 5년 된 시어머니입니다. 혼전 임신으로 결혼해 쌍둥이를 낳았고 힘들다 해서 같이 살게 됐습니다. 저는 집안일도 돕고 아이들도 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며느리가 너무 막 나갑니다. 주말에 아들이 소파에 누워있길래 허리 아프니 방에 들어가 쉬라고 했을 뿐인데 왜 애 좀 보라고 말 안 하냐며 서운해합니다. 아들은 주중에 하루 종일 일했을 텐데 틈만 나면 남편 부려먹을 생각만 하는 것 같아요. 또 냉장고를 정리하다가 며느리 좋아하는 것만 가득해. 선호 좋아하는 것도 좀 사다 놓으라 했더니 어머니 아들이니 어머니가 직접 사다 채우세요. 세상에 눈 동그랗게 뜨고 그러는 겁니다. 너무 당황스럽고 화가 나. 너 지금 이게 무슨 경우야? 애 보기 힘들다 해서 같이 살자더니 이제 와서 나가고 싶으면 나가래요. 고마움은 없고 점점 선을 넘네요. 나가고 싶어도 보탠 돈 때문에 못 나갑니다. 저는 어디까지 물러나야 할까요? 뒷담하는 며느리. 며느리가 저를 손큰 시어머니라며 뒷담하고 다닌다고 경로당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명절도 오기 전에 제발 음식 적게 하자며 징징거립니다. 귀찮고 힘들어서 그러는 것 같아. 솔직히 조금 섭섭합니다. 며느리에게 돈 받지 않고 전부 제 돈으로 합니다. 아들네는 명절 용돈만 줍니다. 장 보는데 하루 음식하는데 하루. 고기며 생선은 가족 먹을 거라 늘 최고급으로 씁니다. 그러니 한 번에 100만 원은 훌쩍 넘어요. 명절이니 좀 푸짐하게 해서. 남은 음식은 이웃들과 나누고 며느리 친정에도 보냅니다. 며느리는 잡채를 대야로 한다고, 전을 하루 종일 부친다고, 동네방네 저를 씹고 다녀요. 사실 저도 힘듭니다. 체력도 예전 같지 않아요. 그래도 가족 먹이려고 좋은 거, 맛있는 거 해주고 싶을 뿐입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혼자라 힘들다며 투정을 부리고, 그럴수록 제 정성을 부정당한 기분이 듭니다. 보통 명절에 이 정도는 하지 않나요?